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유리 쌤과 함께 다시 조유리 쌤과 완성국어 1학기 때는 감성국어였는데 완성국어로 좀 바꿨어요.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어깨가 좀 좁게 나오나? 여러분들이 조금 그 1학기 때의 지식들, 국어적 지식들 가지고 좀 완성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완성국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감성국어에서 다뤘던 그 감성을 가지고 조금 더 완성된 국어 실력을 갖추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수업을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새 책, 새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가야 될 첫 단어는 대단원이 표현의 빛깔이라는 단어인데요. 교과서 14페이지 시로 표현하기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표현의 빛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이제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표현 기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교과서에다가는 필기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페이지에다가 주요한 내용들을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에 사용되는 문학적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집에서도 힘찬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단원에서 나오는 건 문학적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학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표현 방법 여러 가지 쓰는데 첫 번째는 운율, 두 번째는 반어, 세 번째는 역설, 네 번째는 풍자 네 가지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작품을 들어가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개념을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율입니다. 운율 알고 있나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2PM의 하트비트 혹시 들어봤어요? heartbeat 들어봤어요? 운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떠한 리듬감을 영어로 얘기하면 리듬입니다. 정확하게 리듬인데 같은 소리나 단어, 일정한 글자 수 등을 반복해서 말의 가락, 리듬을 형성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심장이 마치 두근, 두근, 두근 뛰듯이 새가 짹, 짹, 짹 울듯이 시냇물이 졸, 졸, 졸 흐르듯이 이런 것들이 리듬감을 주면서 말의 가락을 느끼게 즐겁게 좀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운율이라는 부분을 좀 필기해 두시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14페이지에다가 같은 소리나 단어, 일정한 글자 수 등을 반복해서 말의 가락을 형성하는 표현 방법. 사실 자연물에는 리듬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물에 리듬이 없다면 선생님이 이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만나서 자연물에 리듬이 없다면 그거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리듬은 생명이라고 선생님 생각하거든요. 리듬 이꼴 생명. 이거 진짜 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발견한 놀라운 진리인데 이런 겁니다. 여기 심장이 뛰는 이 심박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심장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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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 않으면 죽게 되거든요. 심장이 예를 들어서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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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지 혈액을 펌프질하면서 온몸에다가 혈액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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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 않고 부뽕 하게 된다면 혈액들이 이제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터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새가 짹짹짹 우는 소리,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소리들은 다 생명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시에서 느껴지는 운율감은 시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운율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에서 운율감을 형성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를 반복하거나 예를 들면 끝에 있는 말을 동일한 음을 반복을 한다거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다거나 일정한 글자 수,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보율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끊어 읽을 수 있는 호흡의 단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음보율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율은 이러한 표현 방법이다. 리듬감을 주는 표현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반어입니다.
반어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정의를 한번 읽어보고 필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같이 읽을게요.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 예를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예를 들어보냐면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밥 먹기로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떤 일정 때문에 늦게 갔어. 그랬더니 내가 나는 돈가스 시켜놔줘 했더니 친구가 내 돈가스를 먹고 있어. 주문해놓고 먹고 있어. 그래서 야, 내 돈가스 왜 먹었어? 친구가 너 늦게 오길래 바쁜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먹어줬어. 너 바쁘잖아 라고 얘기했어. 그때 내가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정말 고마운 걸까? 안 돼. 그냥 학교 폭력은 117. 자, 하고 싶지만 어쨌든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건 고맙지 않지만 반대로 표현해서 그 표현 효과를 높이는 거죠. 친구도 이해하겠지. 얘가 고맙지 않고 지금 짜증이 나 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반어법은 이런 고맙습니다 같은 표현법이에요.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말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 이 친구. 유병재 작가죠. 유병재 작가가 이제 인스타에 올린 것 같아요. 인스타에 올렸는데 이제 해시태그를 보니까 신과 함께를 봤나 봐요. 예전에 있었던 겁니다. 신과 함께를 봤어. 근데 졸려서 혼났네. 유치하다. 애들 영화 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정말 이 사람 말대로 유병재 씨의 말대로 졸렸고 유치하고 애들 영화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걸까? 아니죠.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죠. 자기 실제 감정은 신과 함께를 보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거지. 그런데 반대로 표현하는 거 무슨 법? 반어법을 사용한 겁니다. 아주 좋은 예시라서 가져왔어요. 유병재 씨가 이러한 표현의 묘미를 잘 알고 전달을 한 거겠죠. 그냥 이것만 썼으면 알 수 없지만 의도와 반대되는 속마음을 사진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되는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반어법에는 자세하게 뒤에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시를 보면서. 그 다음 역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 자체가 언어적 역설은, 언어 표현에서의 역설은 표현 자체에 말이 안 돼. 근데 그거를 잘 읽어보면은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고 진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역설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유치한이라는 작가의 깃발이라는 시가 있어요. 깃발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어떤 해안가에 있는 깃발을 이제 표현한 거야. 깃발이 이렇게 나부끼겠죠. 바람에 호 나부끼는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도 이제 사용하는 거죠.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상투적으로. 근데 아우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을 아우성이라고 얘기해요. 소리를 질러야 아우성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 표현이 서로 상충하고 있죠. 맞지 않는 표현이야. 하나는 소리가 없다라고 표현했고 하나는 소리가 있다라고, 소리가 상당히 센 아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깃발의 모습을 보면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고 있는데 이게 소리가 나요? 물론 바람 소리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펄럭이는 소리 자체는 깃발 자체가 내는 소리는 아니잖아. 그치? 바람과 부딪혀서 나는 소리지. 깃발 자체가 흔들리지만 소리는 없어. 근데 이것은 형태로 볼 때 엄청난 큰 아우성을 보여주는 거죠. 유치한 작가가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선 표현의 묘미를 살린 것 같은데 그러한 표현을 썼을 때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 이런 거 있죠. 친구들끼리 막 싸웠어. 근데 친구들이 막 싸우니까 C라는 친구가 보다가 A라는 친구를 말려. 야야 싸우지 마.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표현 혹시 들어봤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데 어떻게 이겨요? 서로 상충되는 모순되는 표현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져주는 게 지금 부딪혀서 화를 내면서 싸워서 이 친구를 누르고 싶지만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는 게 더욱더 큰 사람이고 그게 더 이기는 방법이야 라고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기를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작품을 보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마지막인데 풍자입니다. 풍자는 이것도 필기해 주세요. 교과서 14페이지 빈칸에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표현 방법. 어떠한 사회적 상황, 현실들 이러한 모습들을
비꼬는 표현 방법, 그러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게 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자에 대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풍자 같은 경우는 사회 현실이나 정치 현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해되나요? 어떤 걸 풍자하고 있는지? 밑에 다 보이나요? 이건 인스타죠, 그죠? 휴대폰에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내 손 네 발이 묶여 있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건 전화 모습이고요. 인스타로 묶여 있어요. 어떤 것을 풍자하는 걸까요? SNS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삶,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인스타하고 페북하고, 선생님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시간 체크를 해보니까 후회는 하는데 잘 이게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어쨌든 그러한 현대인의 삶의 모습들,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풍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배웠는데, 운율, 리듬감, 반어, 표현과 반대로 말하는 것, 의도와 반대로 말하는 것, 역설,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풍자, 어떠한 사회 현실이나 상황을 비꼬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걸, 비판하는까지에서 더 추가한다면 웃음을 유발해야지 좀 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 방법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학습을 했고, 뒤에 우리 김소월의 시를 배우면서 반어와 운율부터 배울 건데, 오늘은 일단 16쪽의 시, 김소월의 시를 읽고 나서 18쪽의 학습 활동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는 게 과제입니다. 수업 시간 내에, 지금 교과 시간 내에 풀어주시고요. 학습 활동을 미리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학습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좀 더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준비해 주셔서 김소월의 시를 보면서 운율과 반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고 선생님도 좋아하는 시니까 감상도 깊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